오늘의 주제, 이란의 불법 선박 납포와 해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우리나라 국적의 한국 케미호 이 배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에 의해서 납포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이렇게 군함이 납포할 수 있는 경우를 해적 행위, 또 노예거래, 또 무국적선,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납포된 우리나라 국적의 배는 보통 이제 탱커라고 부르는 원유 그리고 이제 액체 수송 선박입니다. 에탄올 7,200톤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원 5명을 포함해서 20명의 선원이 지금 억류 중인데요. 이란이 선원을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설 연휴에 선원이 배와 함께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란이 이 환경오염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납포했는데 그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욱 이란은 이 오염 행위에 관련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양 오염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그 해양 오염의 그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 일도 전혀 없었죠. 그런 전제에서 좀 이번 사안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국제 통상 또 국제법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작년 6월 10일에 이란 중앙은행장 헤마티 총재가 블룸버그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을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처분할지를 놓고 은행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매우 나쁜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과 이 이란의 불법 납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이란의 공식적인 요구도 결국은 이란이 한국 은행에 맡겨놓은 돈, 그것을 예금주인 이란이 꺼내서 이용하는 것,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까 이란 중앙은행 총재 그 인터뷰에서 봤습니다만,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예금주의 권리죠. 이것은 뭐 국제법 이전에 국내법에서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 이란 중앙은행장 인터뷰에서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7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조 원 조금 넘는다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점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요구는 그 한국의 은행에 맡겨놓은 돈 가지고 한국에서 의약품이라든지 또 식품 같은 걸 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우리나라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코로나 진단 시약을 사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사려고 한 모든 노력은 다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 진단 시약을 수출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줄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 회사들은 이란의 진단시약조차 모두 수출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트럼프의 불법적인 행정명령, 트럼프의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매우 부당한 이란 금융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작년 1월에 행정명령 13,902호라는 것을 냅니다. 이 행정명령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대통령령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2018년에 오바마 전 정부에서 이란하고 같이 체결한 핵 관련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죠.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 하는 JCPOA라고 합니다. 이 제목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문제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작년 1월 14일에 나온 트럼프의 불법적 행정명령 13,902호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 재무부가 미 국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체의 이란 경제 분야, 이란과의 경제 거래를 뒷받침해주는 금융 서비스, 상당한 규모의 이란과의 경제 거래를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 국무부하고 미 재무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일체의 이란 경제 분야라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뭐 예를 든 것은 제조업, 섬유, 건설, 광산 이런 몇 가지 경제 분야를 열거하면서도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 수입대금을 송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신용장을 개설해 준다든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대상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제재를 하냐면 아예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달러를 동결시켜버린 것이죠. 결국은 이 문제는 트럼프의 잘못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하고 더구나 그것이 이를테면 이란의 핵 개발이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행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데 국한하지 않고 자신들이 결정하는 어떠한 이란 경제 분야에 대한 그런 금융 서비스까지 다 제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방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이란의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선박 납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트럼프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굳이 선박을 납포를 해야 되느냐. 물론 선박 납포는 불법적이고 규탄 받아야 됩니다. 한국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미국의 이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 참 이게 법으로 해도 안 된다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굉장히 어떤 모순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 또 우리나라 국적의 배에서 같이 고생했던 선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은 미국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풀어야 됩니다.